1645년 4월 조선의 왕세자가 귀국 후 단 2달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인조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고 세자빈과 세 아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의관 이형에게 치료를 받던 중 급작스럽게 악화된 병세,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코와 귀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간 세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조선 최고의 의수를 받던 왕세자가 단 며칠 만에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의 죽음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현세자는 1612년에 태어난 인조의 장남이자 조선의 정통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이름이 높았고 유교 경전과 병법에 두루 통달했습니다. 20살이 채 되기 전 그는 세자로 책봉되어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짓밟았고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선택합니다. 그 대가로 소현세자는 동생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로 끌려가 인질이 됩니다. 8년. 그가 심양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차디찬 이국 땅에서 그는 생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문물을 익히고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세계를 접했습니다. 천주교, 서양과학, 대포 제조술, 조선이 알지 못하는 지식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1645년 2월 마침내 귀국합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세자의 귀환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어둡고 차가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귀국한 조선은 그가 떠났던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인조는 변했습니다. 병자호란의 굴욕은 그를 깊은 트라우마로 몰아넣었습니다.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던 그 치욕. 조선의 왕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욕을 함께 겪은 아들 소현세자를 볼 때마다 인조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더 큰 문제는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권력을 쥐고 있던 서인들은 친명배청의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달랐습니다. 8년 동안 청나라에서 지내며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고 청나라가 새로운 패권국이 될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친청 노선을 주장했습니다. 실리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의 마음을 빼앗겼다. 오랑캐의 문물에 물들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자가 들고 온 서양 물건들, 천주교 서적들, 청나라 의상, 이 모든 것이 서인 세력의 눈에는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조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경계했습니다. 세자가 귀국하자마자 인조는 그와 단 한 번의 사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거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궁궐 안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세자가 있는 한 우리의 입지가 위태롭다. 이 모든 것은 곧 터질 사건의 전조였습니다. 1645년 4월 26일 세자는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 증세였습니다. 기침과 미열, 흔한 증상이었죠. 궁중 의관들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세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의관 이형익이 급히 세자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그는 세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세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이형익은 처방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약재를 넣었죠. 그 약을 세자는 마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세자의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타들어가는 것처럼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귀에서도 피가 쏟아졌습니다.
세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내관들이 세자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5월 초하루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자빈 강 씨가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자는 무엇인가 말하려 했습니다. 떨리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조선의 왕세자, 소현세자가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국한 지 단 2달 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세자의 시신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온몸에 퍼진 검은 반점, 7구멍에서 쏟아진 피. 이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관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독이 아닌가?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인조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왕세자의 장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소했습니다. 세자가 죽은 지 3개월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자빈 강 씨가 사사되었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황당한 죄목이었습니다. 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한 가족이 통째로 지워진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370년이 지난 지금도 소현세자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식 기록은 세자가 학질에 걸려 사망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열병이었다는 것이죠. 근거는 이렇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열병은 흔했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세자가 풍토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순점이 있습니다. 학질로는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7구멍에서 피가 쏟아지는 증상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왜 단 며칠 만에 급사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이 지목하는 가설입니다. 의관 이형익이 독약을 탔다는 것이죠. 근거는 명확합니다. 이형익의 치료를 받은 직후 세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검은 반점과 출혈은 비소 같은 독극물 중독 증상과 일치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이형익이 세자 사망 직후 파격적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이형익은 단순한 의관이었습니다. 그가 혼자서 왕세자를 독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가장 충격적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가설입니다. 인조가 아들의 죽음을 묵인했거나 직접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인조는 세자 귀국 후 그를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세자의 친척 노선은 인조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세자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자가 죽은 후 인조는 슬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빈과 손자들까지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조는 정말 자신의 친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토록 냉혹할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가능성은 서인 세력의 단독 범행입니다. 김자점을 비롯한 서인 실세들이 세자를 제거했다는 것이죠. 근거는 분명합니다. 서인들은 세자의 친척 노선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의관 이형익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독약을 투여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의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서인 세력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인조는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했을까요?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소현세자의 죽음은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자가 죽고 동생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급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현종 시대에는 예속 논쟁이라는 격렬한 당쟁이 벌어집니다. 조선은 분열과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서
왕위에 올랐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들여오려 했던 서양 문물과 실용적 사고방식이 조선을 바꿨을까요?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적으로 만듭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은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무덤은 경기도 고양에 있습니다. 왕세자의 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설명도 화려한 장식도 없습니다. 3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미스터리는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진실은 무덤 속 깊이 역사의 침묵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누가 소현세자를 죽였을까요? 소현세자, 그는 정말 독살당한 걸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